오늘은 거실 등박스, 우물천장 안에 실크 벽지 도배하는 영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배할 거실 등박스 우물천장입니다. 전기 공사를 해서 등박스 안에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이 구멍 때문에 여기 등박스 안에만 새로 도배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벽지가 실크 벽지라 기존 벽지를 제거 중인데요. 천장면 상태가 좋아서 기존 벽지 겉지만 제거하고 정배를 할 예정입니다. 등박스 테두리 안에는 보통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는 데가 많은데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아니라서 몰딩 칼질하는 데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실크 벽지 겉지가 이 정도 떨어지면 상당히 잘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 전에 밀착 시공을 제대로 잘 해놔서 제가 겉지만 분리를 하는데도 꼭 초배를 친 것처럼 천장면 상태가 상당히 깨끗합니다. 또한 석고보드 이음자리 네바리가 어디 꼬인 데도 없이 잘 펴져 있습니다. 상태가 이렇게 좋을 때는 굳이 부직포로 공간 띄움 시공을 할 필요가 없고요. 겉지만 잘 제거한 후에 그냥 바로 정비에 들어가도 됩니다. 다만 천장에 전기공사하면서 불필요한 구멍이 여러 개 생겼는데요. 이 불필요한 구멍만 감쪽같이 막아주고 도배하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등구멍을 막기 위해서 초배지로 훅구를 띄워서 막았었는데요. 요즘에는 3중지가 워낙 잘 나와서 3중지로 막아주고 3중지 턱을 네바리를 걸어서 감쪽같이 처리할 예정입니다. 항상 벽지를 뜯을 때는 가장자리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 몰딩 부분에 태워진 기존 벽지는 칼이나 갈고리를 이용해서 잘 긁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몰딩에 태워진 기존 벽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도배 후에 몰딩 부분이 들떠서 아주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더라도 깔끔하게 제거하고 정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영상 계속 보시고요. 초배할 3중지나 네바리를 걸기 전에 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사포질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등구멍을 뚫으면서 상당히 거기가 오돌토돌하게 일어났는데요. 그 부분을 사포질을 안하고 바로 네바리나 3중지를 걸게 되면 그 오돌토돌한 자국이 그대로 다 표시가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배사들 중에 사포를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한 80%는 넘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사포를 챙겨줘도 사포질하는 신용만 하지 제대로 해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일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분들이 더 일도 많이 하고 또 인기도 좋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얄미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세상을 잘 살아갈까요? 정말 생각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잠시 딴 생각 좀 해봤고요. 그래도 기본에 충실하는 게 저는 좋습니다. 지금 3중지를 걸고 있습니다. 이 3중지는 핸디 대용으로 나온 도배 부자재인데요. 이 3중지는 네바리로 커버가 잘 안되는 부분도 이렇게 3중지로 걸어주면 너무나 좋답니다. 네바리는 폭 사이즈가 8cm, 9cm 정도이고 3중지는 15cm입니다. 3중지가 훨씬 넓기 때문에 네바리가 커버할 수 없는 것도 3중지가 커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3중지는 네바리보다 두꺼워서 벽지 위로 표시가 날 수가 있습니다. 3중지 양 사이드는 날개 처리를 해서 이렇게 표시가 나지 않지만 3중지를 하고 이렇게 칼로 자르는 부분, 그 자르는 부분은 지금처럼 이렇게 칼로 자르잖아요. 그 자르는 부분은 나중에 벽지를 붙이면 살짝 거기가 표시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네바리를 따로 걸어주면 훨씬 더 자국도 안 나고 도배가 깔끔하게 보입니다. 그럼 영상 계속 보시고요. 영상 보시면 제가 앞에서 설명한 부분이 이렇게 영상 속에서 나옵니다. 그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정배 작업을 할 때는 항상 벽지를 바르기 전에 먼저 이렇게 실리콘을 싸줍니다. 실리콘은 항상 이렇게 대충대충 빨리 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정성스럽게 잘 싸줘야 됩니다. 그래야 벽지가 오랫동안 가장자리가 들뜨지 않고 잘 붙어 있는답니다. 초폭을 바를 때는 항상 신중해야 됩니다. 초폭을 아무 데서나 시작을 하면 안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크벽지 이음새에 운용지 심지를 걸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전 실크벽지 이음새하고 똑같이 맞춰서 시공해야 됩니다. 보통 실크벽지로 중천장을 바를 때 보통 입구에서 들어오는 쪽에서 초폭을 시작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 벽지가 지금 바르는 쪽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초폭은 항상 반듯하게 밀어야 됩니다. 초폭이 삐뚤어지면 두 번째 폭, 세 번째 폭은 더 삐뚤어져서 나중에 이음새 처리할 때 너무나 힘듭니다. 초폭을 반듯하게 밀 수 있는 노하우는 만약에 초폭을 밀다가 벽지가 좀 삐뚤어진 것 같으면 밀고 가는 방향은 그냥 밀어두고 뒤에 부분을 띄어서 다시 한번 펴서 이렇게 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벽지 속에 있는 바람은 처음에 벽지 바를 때 제대로 잘 빼주면 되고, 만약에 도배가 다 끝났는데 벽지를 다 발랐는데 속에 바람이 들어있으면 그건 일부러 억지로 빼줄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벽지 마르면서 그 바람은 자동으로 다 감쪽같이 사라지고요. 그런데 그 바람을 일부러 억지로 빼다가는 그 부분이 울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배 솔질이 끝난 다음에 칼질을 해야 되는데요. 정배 솔질이 끝난 후에 바로 칼질을 하는 게 아니고 주걱으로 먼저 가장자리를 잘 문질러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칼바지를 이용해서 칼질을 예쁘게 잘 해주면 됩니다. 칼바지는 보통 몰딩이 작으면 3mm 정도로 잘라주면 되고, 몰딩이 두껍고 크면 더 크게 5mm, 7mm, 8mm 이렇게 잘라줘도 됩니다. 다만 몰딩에 틈새가 있으면 그 틈새보다는 조금 더 넓은 걸로 태워줘야 됩니다. 얇게 태우는 게 예쁠 거라고 생각해서 무작정 얇은 걸로 태우다가는 나중에 벽지가 마르면서 약간 수축이 되기 때문에 시커먼 몰딩 틈새가 보여서 다 하자를 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몰딩 틈새가 있으면 몰딩 틈새보다는 한 2, 3mm는 더 넓은 걸로 태워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실리콘을 몰딩 틈새에다가만 쏘지 말고 몰딩에 벽지 태우는 부분에다가도 꼼꼼하게 잘 싸줘야 됩니다. 그리고 칼질이 끝나면 걸레질을 깨끗하게 잘 해주는 습관도 꼭 필요합니다. 걸레를 빨아가면서 걸레질을 열심히 잘 해도 벽지가 마르면 풀때가 조금씩 보입니다. 그런데 걸레질을 제대로 안 해주고 신용만 하게 되면 벽지 마른 뒤에 정말 과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풀을 완벽하게 닦아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소비자가 와서 봤을 때 정말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배를 하다 보면 전기구멍을 안 뚫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중에 그 구멍을 뚫다가 하자가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꼭 잊지 않고 뚫어줘야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폭 정배가 들어가는데요. 항상 시작할 때 실리콘을 잘 싸주셔야 되는데 특히 이음새 부분에 실리콘을 잘 싸주셔야 됩니다. 이음새 부분에 실리콘이 잘 묻지 않으면 나중에 이음새 부분이 V자로 살짝 뜰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시커멓게 보기 싫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항상 이음새 부분은 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실크 벽지는 이음새가 잘 나와야 되는데요. 너무 서둘러서 급하게 밀면 이음새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실크 벽지는 천천히 정확하게 이음새를 맞추면서 천천히 밀고 나가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이음새를 정확히 맞춰놓고 오른손이 움직일 때 절대 왼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왼손이 움직여 버리면 벽지가 틀어져 버립니다.
오른손이 할 일을 완전히 마무리 지을 때까지 왼손은 좀 기다려 주고요. 방향이 잡힌 다음에 이제 천천히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실크 벽지를 밀착으로 바를 때는 이음새를 정확히 맞추면서 나가시면 되고요. 부직포 시공 등 공간을 띄워서 시공할 때는 한 0.5mm 정도 겹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벽지의 특성상 어떤 것들은 1mm 정도 겹쳐서 시공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 폭을 발라서 이음새를 한번 밀어보면 그 벽지의 특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폭부터는 그 특성에 맞춰서 이음새 간격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벽지를 끝까지 밀은 다음에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음새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이음새를 잘 맞춘 것 같아도 나중에 다른 거 하다가 와보면 1mm, 2mm씩 벌어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음새가 벌어지기 전에 미리 한번 확인을 해주면 나중에 롤라질 할 때 훨씬 힘이 덜 든답니다. 지금 저 부분은 감지기인데요. 감지기 따는 것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고 너무나 쉽습니다. 제가 저것을 따로 설명드리려고 생각 못했는데요. 나중에 초보자들을 위해서 한번 따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벽지를 붙일 때 벽지를 붙여버리면 속에 장애물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벽지를 붙이기 전에 장애물들이 어떻게 있는지, 전기 구멍은 어떻게 몇 개가 뚫려 있는지 그런 걸 눈으로 기억한 다음에 벽지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구멍 같은 걸 잊지 않고 잘 뚫어줘야 됩니다. 지금 사용하는 칼이 필름 전용 칼인데요. 저 칼 뒷꼭지로 실크 벽지 하고지를 문질러주면 풀이 잘 기어 나옵니다. 보통 실크 벽지 이음새가 벌어지는 이유는 이음새에 풀이 좀 덜 묻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풀은 잘 갔지만 이음새가 말라버려서 그래서 필기가 말라버려서 하고지가 벌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저 필름 전용 칼 뒷꼭지로 이렇게 문질러주면 풀이 잘 밀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라버린 이음새에도 풀이 가서 이음새가 상당히 잘 나옵니다. 저렇게 칼바지를 사용해서 칼질을 할 때는 칼바지를 든 왼손이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롤라질을 하고 나면 실크 벽지 이음새 처리가 끝나는데요. 이 롤라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롤라질은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서 가르쳐 드리기가 뭐하고요. 본인이 이렇게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자꾸 해봐야 실력이 늡니다. 그런데 롤라질을 하다가 저도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실크 벽지를 밀착으로 바를 때 이음새가 안 나오다 보면 자꾸 롤라를 세우는 버릇이 있습니다. 롤라를 살짝 세워서 이렇게 하다 보면 석고보드에 줄자국이 나는데요. 이게 줄자국이 한번 나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줄자국이 나면서부터 이음새가 더 안 나옵니다. 그러면 롤라를 자기도 모르게 더 세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줄자국이 더 나고 이렇게 악순환이 빠지게 되는데요. 절대 이음새가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절대 롤라를 세우지 마시고 항상 수평으로 이렇게 눕혀서 문지르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저도 지금까지 그걸 잘 못 고치고 있어서 앞으로 꼭 고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 우물천장을 이렇게 바르면서 새로운 기술이나 중요한 것들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영상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롤라 작업이 끝나면 오늘 작업이 모두 마무리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도배 생활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